경험이 쌓일수록 유능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팀원들이 조용해지고 회의가 짧아지고 중요한 정보가 나를 건너들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느껴지신 적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딱 하루 5분으로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 코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경험이 오히려 사각지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요즘 처음 이제 코칭 첫 상담 이제 할 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꺼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10년, 20년 일해오신 분들, 이 현장에서 인정받아 오신 분들이 어떤 시점에서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팀이 달라진 건지, 내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그런 지점을 지났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모든 사례는 각색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실제 이야기는 철저하게 비밀이 지켜집니다. 건설회사에서 한 20년 가까이 일하신 분이셨고요. 현장에서 시작해서 팀장까지 올라가신 분이셨어요. 숫자를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 바로 짚어내고 팀원분들도 그분의 판단을 꽤 신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공법이나 소프트웨어 툴을 제안할 때마다 그분이 비슷한 말을 반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그거 안 돼.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런 말이 나오면 팀원들은 금세 입을 닫게 된 거죠. 회의는 점점 짧아졌고요. 그분은 자기 팀이 너무 수동적이라고 느끼셨어요. 스스로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아마 이런 상황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신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외부 미팅 자리였는데요. 젊은 팀원 한 명이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개선안을 발표했고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인 거예요. 문제는 그때 당시 상담을 오셨던 이분이 그 개선안을 그날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원이 미리 공지하지 않았던 거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분은 창밖만 쳐다보고 그냥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죠. 저는 이제 코칭 이제 상담을 마치고 첫 코칭 세션을 진행할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팀원이 그 아이디어를 먼저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시 멈췄다가 글쎄요, 저를 건너뛴 거겠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 팀원이 이전에도 비슷한 제안을 해온 적이 있나요? 그분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때마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아 그렇군요 하고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요. 그분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냥 반사적으로 안 된다고 했던 거네요. 실제로 제대로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그 순간이었어요. 딱 그 순간.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이분이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 방식을 바라본 순간이에요. 이런 판단이 사실 자기는 경험에서 나온 직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아주 오래된 자동 반응이었다는 걸 스스로 발견하신 거죠. 그 이후에 그분은 팀원이 뭔가를 제안하면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먼저 이렇게 질문하는 걸 연습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니죠. 되게 작은 변화예요, 어떻게 보면. 반응 방식만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연습도 하고 저랑 코칭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시면서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팀원들이 회의에 자료를 더 많이 들고 오는 것 같아요. 이분에게 일어난 변화 심리학에서는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최근 영포티 세대 전쟁이라는 시리즈를 기획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40대 직장인의 가장 큰 약점으로 9세대식 소통 방식이 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40대 직장인 스스로도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소통하고 있다는 걸 본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오래 일할수록 유연해질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혹시 이런 경험 하셨어요? 어떤 방법이 효과 없다고 확신했는데 사실 그게 언제 그렇게 경험을 한 건지 생각해보면 꽤 오래전 경험이었던 거죠. 그 사이에 상황도 바뀌고 도구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는데 그때의 결론이 지금까지도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는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 발 물러나서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도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경험이 쌓인다는 건 지도가 정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가 언제 만들어진 건지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낡은 지도를 들고 새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동화된 판단은 속도를 줄여줍니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해주죠. 그게 분명히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 속도가 때로는 검토할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잘해서 성공해오신 분들일수록 이게 더 어려워요. 그동안은 그 판단으로 항상 좋은 결과물을 잘 만들어 왔으니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검증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할 이유를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장 해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분이 실험했던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보면요. 그분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딱 5분을 썼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메모지 한 장이면 돼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내린 판단 중에서 하나를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그게 막 크고 거창한 판단이나 결정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그냥 넘긴 순간이어도 괜찮고요. 어떤 방법이 안 된다고 그냥 즉각 결론 내린 그런 순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만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에서 팀원이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는데 바로 그거 복잡해 라고 했다면 퇴근 후에 잠깐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는 그걸 왜 복잡하다고 생각했나? 직접 들여다봤나? 아니면 이전 경험에서 바로 가지고 온 건가? 이렇게 하나하나 쓰다 보면 좀 재밌는 게 생깁니다. 어떤 판단은 지금 현실에서 온 거고 어떤 판단은 몇 년 전 경험이 자동으로 불러온 그런 거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쓰는 행위 자체가 나의 사고 과정을 잠깐 이렇게 바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정말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며칠 반복하다 보면 판단하기 직전에 잠깐 멈추는 그 습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에 하나만 좀 덧붙이면요. 팀원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제안할 때 나 혼자 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번 물러나서 질문 하나를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같은 이런 한마디가 나의 판단을 잠깐 좀 미루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구나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신호가 됩니다. 물론 잘 되는 날도 있고 잘 안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어떨 때는 바빠서 그냥 넘어가는 날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걸 막 실패라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경험은 자산이지만 그 경험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가끔 확인하는 사람이 더 오랫동안 더 잘 일하게 됩니다. 일을 그동안 잘 해온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시작하신다면 그건 꽤 용기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딱 하루에 5분만 한번 판단 사이에 질문 하나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도해보시고 다양한 경험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한 주도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다정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